다음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법에 대한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랍비님, 저는 세상에서 저만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랍비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농부가 씨앗을 어떻게 심는지 아느냐?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랍비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땅속 깊이 묻는다. 하지만 그 순간 씨앗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물과 햇빛을 받으면 씨앗은 점점 싹을 틔우고 자라난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지금 너는 어둠 속에 묻힌 씨앗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너의 과거 경험, 좋아했던 일, 작은 관심들이 결국 너만의 꽃을 피울 것이다. 천천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작은 실험을 해보아라. 결국 너가 어떤 열매를 낼지는 직접 행동하며 찾아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고 결국 자신이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뭘 잘하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중년이 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가능할까? 정답은 네, 가능하다입니다. 단 무작정 시작해서 성공할 순 없습니다. 탈무드의 랍비의 말처럼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실력을 쌓고 수익을 만드는 5가지 단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은 중년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 돈을 벌게 되는 5가지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사례를 자세히 들었기에 끝까지 보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1단계. 자신을 분석하라. 좋아하는 일의 단서를 찾아라입니다. 즉, 과거의 몰입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일은 무엇이었던가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몰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과거의 경험 속에서 좋아하는 일의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47세 직장인 김병만 씨는 2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며 프로젝트 관리 일을 했어요. 돌이켜보니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팀원들에게 엑셀 사용법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칠 때였죠. 사람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강의를 준비할 때나 가르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기 경험을 살려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김 씨는 자신이 가르칠 때 아주 쉽게 이해를 잘 시키는 재능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65살 퇴직자 이병철 씨는 30년 동안 회계 업무를 했습니다. 퇴직 후 무료함을 느끼던 어느 날 우연히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손자가 이병철 씨가 읽어주는 동화를 무척 좋아하게 되면서 낭독의 즐거움을 발견했고 자신의 재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낭독하는 봉사 활동을 시작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낭독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문적으로 오디오북 성우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은 따뜻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과거 경험을 천천히 되돌아보면 좋아하는 일의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작게라도 시작하라, 즉 위험 부담 없이 실험해보라입니다. 좋아하는 일이 보인다면 당장 큰 돈을 들여 창업을 하거나 지금 몸을 담고 있는 회사를 그만둘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실험을 통해 리스크 없이 테스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4살 이현 씨는 여행을 좋아하지만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며 글을 써봤어요. 특히 숨어있는 많은 오지를 여행하며 느끼는 재미, 조언, 여행 비용 절감 등 많은 경험을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여러 테마 여행으로 발전시키면서 블로그로 수익이 생기고 월급 이상의 수익이 생기면서 결국 여행 칼럼니스트로 전업할 수 있었습니다. 54살 공예 작가 이 씨는 어릴 때부터 공예를 좋아했지만 단순한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수제 비누를 틈틈이 멋들어지게 만들어 SNS에 올렸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점점 그의 공예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났고 고객의 취향에 맞게 맞춤형으로 하니 단골 고객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본인의 공예 실력과 창의성을 더해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시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창하게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작게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스킬을 쌓고 차별화하라. 돈이 되는 강점으로 만들어라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그냥 하면 취미지만 남들보다 잘하게 되면 돈이 되는 재능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트렌드를 읽는 안목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야 합니다. 전통 한식과 푸드 스타일링을 접목한 요리 크리에이터 사례를 보겠습니다. 52세 김정민 씨는 한식을 무척 좋아했지만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왔고 특히 음식을 정갈하게 담아내는 과정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강점을 살려 차별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김정민 씨는 요즘 SNS에서 한식을 예쁘게 플레이팅한 사진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한식 요리 유튜버들은 대부분 레시피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전통 한식을 고급스럽게 플레이팅하는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콘텐츠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 김정민 씨는 단순한 요리 영상이 아니라 한식 푸드 스타일링을 접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김정민 씨가 차별화를 위한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먼저 자신만의 강점을 분석했습니다. 20년 넘게 가정을 꾸리면서 가족들을 위해 한식을 정성껏 만들어 온 경험이 있었고 요리를 할 때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음식을 깔끔하게 담아내는 과정에서도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예쁘게 플레이팅된 음식 사진을 자주 찾아보며 어떤 구성이 가장 보기 좋은지 연구하는 습관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감각을 익혀왔습니다. 두 번째는 스킬을 강화시켰습니다. 푸드 스타일링과 음식 촬영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찾아 듣기 시작했고 스마트폰과 간단한 조명만으로도 고급스럽게 음식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연습하고 다양한 플레이팅 스타일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매일 한식 요리를 만들어 플레이팅한 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꾸준히 최신 감각을 익혔습니다. 셋째, 이렇게 쌓인 스킬로 기존 한식 유튜버들과는 달리 전통 한식에다 고급 플레이팅이라는 컨셉을 도입하여 차별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실력이 쌓인 김정민 씨는 한식도 미슐랭처럼이라는 주제로 한식을 고급 레스토랑처럼 세팅하는 방법을 강의하기 시작했고 이는 본인의 브랜드로 차별화할 수 있었습니다. 4단계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라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어라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더 원합니다. 따라서 좋아하는 일을 돈으로 연결하려면 남들에게 유용한 정보, 경험, 해결책 등 특별한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에 김정민 씨는 푸드 스타일링 클래스라는 유료 강의를 개설하여 중년 여성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한식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접시 고르는 법, 색의 조화를 맞추는 법, 자연광을 활용하는 촬영법 등 세부적인 팁을 제공하면서 탄탄히 멤버들을 늘려나갔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스마트 부업 멘토로 성공한 김영훈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45세 김영훈 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교육을 담당하며 강의 제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업을 고민했지만 시간 부족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변 직장인들도 같은 고민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퇴근 후 1시간으로 가능한 스마트한 부업이라는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직장인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블로그 수익화, 전자책 출간, 스마트 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부업을 직접 실험하며 시행착오를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인 맞춤형 부업 가이드를 제작하여 블로그와 유튜브에 연재했고 무료 PDF 가이드를 배포하며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퇴근 후 1시간 부업이라는 주제로 실전 가이드와 수익 인증 영상을 제작했고 직장인들을 위한 카카오톡 커뮤니티도 운영했습니다. 이후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고 일일 컨설팅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현실적인 직장인 부업 전문가로 자리 잡으며 출판사와 기업 특강 요청이 들어왔고 퇴근 후 1시간씩 꾸준히 운영한 부업이 본업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야 돈이 되는 기회가 열린다는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5단계 수익 구조를 만들어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장하라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돈이 흐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초기에는 직접 노력해서 돈을 벌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여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수학을 사랑하는 45세 김태훈 씨는 중고등학교 수학 강사로 15년 동안 일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것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순한 수업 외에는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학을 가르치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김태훈 씨는 수학 강사로서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첫째, 중고등학생을 위한 수학 핵심 개념 강의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이 강의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유료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둘째, 일일 맞춤형 수학 코칭 서비스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험생들에게 인기를 끌며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그룹 코칭까지 확장했습니다. 셋째, 온라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의 핵심, 쉽고 빠르게 배우는 방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넷째, 김태훈 씨는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수학 공부 팁과 시험 전략을 공유하며 온라인 강의와 코칭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유입을 촉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수학 문제 풀이 앱을 개발하여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을 제공하고 프리미엄 기능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처럼 김태훈 씨는 온라인 강의, 맞춤형 코칭, 수학 교재 출간, 유튜브 광고 수익, 문제 풀이 앱까지 5가지 수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덕분에 오프라인 수업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제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려면 그 일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례들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도 자신의 관심사와 강점을 기반으로 이 5단계를 통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끈기 있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만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열정은 당신만의 길을 열어줄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차근차근 돌려 그 길을 찾아가세요. 그 길 끝에는 당신만의 꽃이 만개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 돈을 벌게 되는 5단계.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